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물리학 1입니다. 그림은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반응에 대해 학생 ABC가 대화하고 있대요. 1일수소 2개 질량이랑 2일수소 1개 질량. 지금 1일수소 2개 합쳐져서 에너지 나오고 그 다음에 2일수소 나오죠. 그러면은 질량은 얘가 더 크겠죠. 그래서 얘의 질량은 얘보다 큽니다. 틀렸고요. 질량수는 얘는 3이고요. 3의 헬륨은 3이고 4의 헬륨은 4죠. 3은 4보다 작습니다. 틀렸죠. 답은 C가 되겠죠. 태양에서 일어나는 이 반응은 핵융합 반응. 이 반응은 전부 핵융합 반응입니다. 작은 게 합쳐져서 큰 거 만들어지죠. 그래서 답은 3번. 그림과 같이 균일한 자기장에 의해 자기가 된 상태에 있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물체 ABC 중 두 개를 꺼내서 하나는 수평면에 놓고 하나는 H0에서 가만히 놔 떨어뜨린답니다. 그래서 그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 재봤고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고 그 다음에 B와 C가 자기가 된 방향은 서로 같대요. 보면은 상자성체와 강자성체, 강자성체와 상자성체가 서로 방향이 같고 반자성체는 서로 반대죠. 그럼 당연히 둘 중에 하나가 상자성체, 강자성체고 B가 반자성체입니다. 그래서 A가 반자성체입니다. 그래서 A가 반자성체인 거 4, 5번 중 하나일 거고요. 근데 보니까 반자성체를 떨어뜨릴 건데 밑에 뭘 낳느냐에 따라서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달라요. 더 오래 걸렸죠, B가. 더 오래 걸렸다는 건 여기서 무언가가 밀어내고 있다는 뜻이겠죠. 반자성체니까 밀어내는 힘 작용하려면은 외부 자기장에 남아 있어야겠죠. 그럼 얘가 반자성체면 얘가 강자성체여야 됩니다. B가 강자성체고 C가 상자성체인 거죠.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에서 빼니까 자기화가 전부 사라졌고 그래서 그냥 자유낙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답은 반자성체, 상자성체, 강자성체 이렇게 되겠죠. 다음은 어느 자유주행 자동차에 이용되는 파종에 대한 설명이래요. 이거 파장이 이거인 적에서는 이제 주변의 공간 정도에 어느 데 이동되고 진동수가 뭐인 초음파는 거리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고 파장이 뭐인 가시광선은 이제 인식하는 데 사용되더라. 자, 공기 중에서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A는 적외선 전자기파고 B는 초음파 음파죠. 속력은 당연히 전자기파가 더 빠르죠. A가 B보다 큽니다. 그다음에 B는 진공에서 진행한다. B는 음파인데 음파는 당연히 매질이 있어야겠죠. 진공에서는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매질이 필요해요. 진동수는 C가 A보다 크다. 파장이 이거인 가시광선이에요. 가시광선, 얘는 적외선. 진동수는 가시광선이 더 크죠. 그래서 가시광선이 적외선보다 큽니다. 답은 기억 디귿. 네, 그림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전자의 궤도 일부, 전자의 전이 A, B, C, D. 그 다음에 에너지 주니까 알려줬고 진동수 FB, FC입니다.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길다. A는 4에서 1로 떨어졌고요. B는 4에서 2로 떨어졌네요. 그럼 에너지는 A가 더 크겠죠? 그럼 파장은 B가 더 길 겁니다. A가 에너지가 크니까 파장이 짧아야겠죠? 그래서 A에서가 B에서보다 짧습니다. FB가 FC보다 크다. B랑 C를 비교하면 B는 이렇게 떨어졌고 C는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진동수가 B가 더 크겠죠? 그래서 니은이 맞고요. D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 개 에너지 2에서 1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얘네 둘의 차이를 보면 되겠죠? 빼면은 10.2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자, 그림은 매질 A에서 주기가 T제로인 물결파가 A에서 B로 진행한답니다. 그 다음에 실선이 마루고요. 경계각 60도고. 물결파의 진행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파장이 짧아졌죠. A에서 B로 가면서 파장이 짧아졌으니까 이제 F 람다에서 진동수 그대로인데 파장이 짧아지면 속력이 느려지겠죠. 그래서 A에서가 B에서보다 큽니다. 맞아요. 4대 3이겠죠. 물결파 입사각은 30도이다. 이제 물결파의 진행 방향을 보면은 파면과 항상 수직이죠. 그래서 요렇게 하나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요게 진행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입사각을 따져주면은 요 경계면에 수직한 법선 하나 긋고요. 그다음 얘랑 얘 사이의 각도 요거죠. 여기가 30도죠. 직각이니까. 근데 여기도 직각이니까 여기가 60도입니다. 그래서 입사각은 60도입니다. B에서 물결파 주기는 T0보다 작다. 물결파 주기는 바뀌지 않습니다. 주기 진동수는 매질이 바뀌어도 바뀌지가 않죠. 답은 기억. 자, 그림은 평면에 고정된 두 지점 S1, S2에서 진동수 진폭이 같고요. 서로 반대 이상으로 발생시켰답니다. 점 두 개 P, Q 여기 점 찍어놓고 선 이어서 여기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 개수 세래요. 그냥 그려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여기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 PQ 사이에 있는 거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얘를 푸는 또 다른 방법은 이게 혹시라도 놓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얘를 푸는 또 다른 방법은 그냥 경로차 따지면 됩니다. 어차피 요 선 위에 있고요. 요 라인보다 위에 있고 그냥 갖고 경로차 따지면 되죠. 이 길이가 람다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를 따지면은 다 지워보고 할까요? 요 길이가 한 칸이니까 람다. 그 다음에 요렇게 따지면 하나, 둘, 세 칸이죠. 3람다입니다. 그러면 두 개 빼면은 경로차는 마이너스 2람다 부호 따져주면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 둘, 셋 반이에요. 3.5람다. 얘는 하나 반이죠. 그럼 1.5람다니까 플러스 2람다입니다. 그러면 근데 여기서 위상이 반대라고 했죠. 반대 위상에서 보강간섭 위치 찾으려면은 이제 경로차가 2분의 람다 또는 뭐 2분의 3람다 반파장의 홀수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막 다 붙여서 해보면은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5는 여기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나씩 해서 총 4개겠죠. 그래서 답은 4개입니다. 자, 그림 가와 같이 높이가 4h, h인 지점에 가만히 놓은 물체가 A, B가 빗면에 내려와서 시간 t 0일 때 벽과 충돌했답니다. 그래서 충돌하는 동안 속력이 이렇게 감소했대요. 그 다음에 질량이 얘가 EM, 얘는 M. 충격량의 크기 0에서 t까지 잘 봐야 되죠. 여기까지 충격량의 크기를 구해보면은 높이가 4h입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이게 속력은 루트 2gh죠. 그럼 여기 높이가 4배니까 속력은 2배일 겁니다. 얘의 속력을 V라고 하면은 V0 나와있죠. V0니까 얘 속력은 2V0죠. 그래서 여기가 2V0가 될 거고요. 충격량 크기는 운동량 변화량이죠. 그럼 얘는 이때 동안 2V에서 V가 됐고 질량이 2M이니까 2MV0. 얘는 질량 M이니까 그냥 MV0이죠. 그럼 A가 B의 2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의 운동량 변화량은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래서 EMV0에서 0 됐으니까 그냥 EMV0죠. 그럼 틀렸죠. 그 다음에 벽과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를 보면은 평균 힘은 시간분의 충격량이죠. 시간은 ET0, 충격량은 여기 4MV에서 0까지 됐으니까 4MV0. B는 T0분의 MV0죠. 그러면은 2대 1이겠네요. A가 B의 2배이다. 맞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 자,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C가 탄 우주선이 각각 0.7C, 0.9C로 PQ를 이루는 직선과 나란하게 등속도 운동하고요. 자, A가 봤을 때 정지에 있는 PQ 사이 거리가 D, 고유 길이가 D고요. BC가 탄 우주선의 길이가 똑같답니다. 얘는 수축된 길이일 텐데 지금 보니까 C가 속력이 더 빠르죠. 그럼 C가 더 많이 수축됐을 겁니다. C가 더 많이 수축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가 똑같다는 건 실제 우주선의 고유 길이를 재보면은 C가 더 길다라는 거겠죠, B보다. 그 다음에 C가 봤을 때 우주선의 고유 길이가 L이랍니다. 그럼 A가 보면 1번 짧겠죠. 그럼 B가 봤을 때 B가 탄 우주선의 길이, 그러니까 우주선의 고유 길이가 이 길이가 얼마냐겠나는 거예요. C의 우주선의 고유 길이가 L입니다. 근데 고유 길이가 아까 C가 더 크다 그랬죠. B가 더 작고, 왜냐면은 C가 더 많이 수축됐을 테니까. 그때 길이가 똑같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B 같은 우주선의 길이는 당연히 C보다 작아야 되니까 L보다 작겠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C가 봤을 때 Q가 C를 지나는 순간부터 P가 C를 지나는 순간까지 걸리는 시간 속력분의 거리인데 속력은 0.9C 됐고요. 거리를 보면은 고유 길이가 D죠. 근데 C가 보면은 길이 수축에 의해서 D보다 짧아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거리가 D보다 작을 겁니다. 그래서 얘보다 작아지겠죠. 분자가 작아졌으니까. 그래서 맞아요. 네, P와 Q 사이의 거리는 B의 관성계랑 C의 관성계랑 PQ 사이 거리 어차피 똑같이 나란하게 움직이고 길이 수축될 텐데 C가 더 빠르니까 C가 더 많이 수축되겠죠. 그러면은 B는 별로 수축 안 했으니까 B가 더 길 겁니다. B가 C보다 큰다. 맞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 이제 그림은 받침대 위에 있는 사람이 도르래를 통해 받침대와 연결되어 있는 줄 P를 연직 아래로 잡아당기고 있대요. 그래서 멈춰 있고 사람이 P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350N이고요. 받침대 무게가 100N이랍니다. 받침대 작용하는 중력이 100, 여기 걸리는 장력이 350이겠죠. 사람의 무게가 얼마인가? 받침대를 먼저 보면은
장력이 350이니까 여기 줄 연결돼서 받침대에 걸리는 장력이 위로 350이고 중력이 아래로 10입니다.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 사람이 누르는 힘이 있어요. 수직항력이죠. 사람이 여기 받침대에 누르는 힘을 따라서 보면은 다 멈춰 있으니까 위로 350, 아래로 100, 그러면 아래로 250이어야 됩니다. 사람이 누르는 힘이 250N이어야 돼요. 그래서 250, 100해서 350 나오죠. 그럼 얘 반작용이 수직항력이겠죠. 사람에 작용하는 힘이 위쪽으로 수직항력, 받침대가 떠받치는 힘이 250N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줄을 당기고 있으니까 반대로 줄도 사람을 당기고 있겠죠. 그게 위로 350입니다. 줄이 위로 350, 그 다음에 받침대가 위로 250이면 아래로 중력이 600만큼 작용해야 그래 알짜임 0 나오겠죠. 사람의 무게는 600입니다. 받침대가 사람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200N이다. 250이죠. 사람이 피에 작용하는 힘, 피가 사람에 작용하는 힘. 사람이 피, 피가 사람, 그럼 작용 맞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 그림과 같이 마찰 없는 수평면에서 운동량의 크기가 P로 전부 같답니다. 질량은 얘가 4M, 얘가 2M, 얘가 3M입니다. AB가 충돌하고 그 다음 BC가 충돌한대요. 충돌량 크기 알려줬고, 그럼 B와 C가 충돌한 뒤, 다 충돌하고 나서 B의 운동량 크기 방향. 운동량이 다 똑같은데 질량이 다르죠. 그럼 속력 B를 따져보면은 얘가 4분의 1 V, 얘를 2분의 1 V, 얘를 3분의 1 V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P가 MV라는 식 따져주고, 근데 운동 방향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A랑 B랑 A랑 B랑 같이 충돌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속력이 B가 더 빠르죠. 만약에 B가 여기서 이 방향이라고 하면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A가 이 속력으로는 절대 B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B는 왼쪽으로 가야겠죠. B가 지금 왼쪽으로 P인 겁니다. 운동량이. 뭐 여기서 A가 오른쪽으로 오고 있든 왜냐면 왼쪽으로 가고 있든 어쨌든 뭐 따라잡든 아니면 충돌하든 상관없습니다. 거리가 정확히 안 주어졌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P인데 충격량의 크기가 5분의 3이니까 당연히 충격량을 오른쪽으로 받아겠죠. 그래서 P에서 5분의 3 빼주면은 얘는 운동량이 5분의 2P만 남겠죠. 왼쪽으로 P였는데 오른쪽으로 5분의 3 받았으니까. 그럼 얘의 속력은 P가 MV인데 5분의 2P니까 질량이 2M이고 얘는 5분의 1V입니다. 왼쪽으로 5분의 1V의 속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2분의 1에서 5분의 1로 느려진 겁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5분의 1이니까 3분의 1짜리가 따라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3분의 1이 따라잡습니다. 그때 받은 충격량이 5분의 1P래요. 당연히 뒤에서 들이받았죠. 그러면은 5분의 1P만큼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5분의 3P가 될 거고요. 방향은 왼쪽이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X 5분의 3, 답은 5번이죠. 그림과 같이 단색강 P가 공기에서 매질 A의 입사각 세타 1으로 입사한답니다. 매질 B와 공기와 경계면에서 일부는 굴절, 일부는 반사. 그 다음에 C와 공기 전반사. 그 다음에 2가 1보다 크답니다. 자,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얘 보면은 딱 보면은 얘랑 합동입니다. 그걸 볼 수가 있는데 당연히 육각 같죠. 그 다음에 여기 직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공통 높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합동이죠.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 둘이 합동이 돼요. 그러면은 요각도랑 같겠죠.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요각도도 같을 겁니다. 여기가 수직, 여기가 수직이니까요. 그럼 얘를 생각해 봤을 때 빛이 이렇게 굴절해서 이렇게 진행한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얘를 거꾸로 써도 상관없죠.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굴절해서 이렇게 나간답니다. 그럼 여기 봤을 때 세타 1으로 입사하면은 같은 각도로 쏜 겁니다. 같은 요 각도로 쐈을 때 A에서 공기로 갈 때는 세타 1으로 굴절하고요. B에서 공기로 갈 때는 세타 2로 굴절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더 많이 굴절했대요. 그러면 굴절률이 B가 A보다 크고 그 다음 공기인 거겠죠? C를 아직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봤을 때 B랑 A랑 매질의 성질의 차이가 큰 겁니다. 둘이 차이가 크니까 더 확 꺾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 쭉 가다가 더 많이 꺾였기 때문에 B가 굴절률이 더 큰 거고요.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하면 틀렸고, P의 속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 얘도 보면은 당연히 여기도 이 각도가 같을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정삼각형이니까 이제 합동이겠죠. 그래서 이 각도도 같습니다. 그럼 얘는 봤을 때 같은 각도로 쐈을 때 이 각도로 쏘고 이 각도로 쐈을 때
얘는 전반사 하지 못했고요. 얘는 전반사 했습니다. 그러면은 B와 공기의 굴절률 차이랑 C와 공기의 굴절률 차이랑 생각을 해보면은 C가 더 큰 거겠죠? 그래서 CBA 공기 요소 순서입니다. C랑 공기는 성질이 많이 크게 다른 겁니다. 성질이 크게 다르니까 그래서 더 작은 같은 각도로 쐈을 때 얘가 전반사 할 수 있었던 거죠. 임기각이 더 작았던 거죠. 그러면은 속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 맞습니다. 굴절률이 CBA니까. P가 B와 공기의 관계면에서 전반사하게 하려면은 세타원을 증가시켜야 한다. 얘를 보면은 만약에 얘를 증가시켜 본다고 해볼게요. 입사각이 증가했으면 당연히 굴절각도 증가하겠죠. 그러면은 얘가 조금 더 요런 각도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수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운 좋게 수직으로 들어간 거지 수직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럼 얘를 보면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수직일 때 지금 이렇게 들어갔지만 사실 이 각도를 크게 하면은 얘가 약간 비스듬하게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라는 뜻입니다. 그럼 입사각이 원래 0이었는데 증가했죠. 그럼 당연히 굴절각도 증가하겠죠. 원래 굴절각 0이었죠. 수직으로 들어갔으니까. 근데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굴절한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수직으로 나왔는데 이제는 이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얘가 이렇게 간다는 뜻이니까 그럼 이 각도가 줄어들었죠. 원래 비스듬하게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갔었는데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각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각도가 그럼 안 그래도 전반사 못 하는데 이 각도를 안 그래도 전반사 못 하는데 각도를 더 작게 만들었어요. 입사각 더 작게 만들었으면 당연히 전반사 절대 못 하겠죠. 그래서 증가시키면 안 됩니다. 답은 니은이겠죠. 표는 입자 ABC 질량과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맞는 거 골라봐라 하면은 속력은 A가 B보다 작다. A 속력을 V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근데 8 이제로에 8배 차이 난다고 합니다. 근데 질량이 이미 2배 차이가 나면은 속력 제곱이 4v 제곱이면 되겠죠. 그럼 얘가 속력이 2v인 겁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 맞아요. 운동량의 크기는 B가 C보다 작다. B랑 C랑 비교하면은 2m분의 p제곱이 2, 요 관계식을 알고 있죠. 그럼 p는 2m2에다가 루트 씌운 겁니다. 그러니까 질량과 에너지 곱하면은 거기다 루트 씌운 게 운동량이에요. 근데 어차피 크다 작다 비교만 하니까 그냥 숫자 둘이 곱하면 돼요. 둘이 곱하면 2, 8에 16이고요. 3, 3은 9니까 b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b가 c보다 큽니다. 물질파 파장은 a가 c보다 작다. 물질파 파장 2m 2k 루트 씌워놓고 h였죠. 람다는.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 곱하면 돼요. a랑 c랑 곱하면 1이죠. a는 m 곱하기 2제로고 얘는 3 곱하기 3이니까 9죠. 그러면은 c가 9배나 더 크니까 파장은 a가 9배나 더 크겠네요. 그래서 a가 c보다 크답니다. 그래서 기억이 되겠죠. 네, 뭐 물론 정확한 계산은 하진 않았어요. 그 크다 작다 정도만 비교만 할 때는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엔저팝 발광 다이오드 LED의 특성을 알아보는 실험이래요. 그래서 회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표를 보니까 S1을 닫고 S2를 열었대요. 얘를 닫아버리고 얘를 아예 열어버렸대요. 그랬더니 D2, D4에서 나옵니다. 쭉 따라가 보면은 이렇게 나오니까 PN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가야겠죠. PN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D1이랑 D3는 빛이 안 나오죠.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역방향인 겁니다. 그 다음에 S1을 열어놓고 이번에 A에 연결했대요. 그랬더니 빛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가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막히죠. 여기서 들어갈 때는 D2는 통과하는데 이렇게 가서 얘가 막혀야죠. 그러면 얘가 NP여야겠죠. 그래야 막힐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로 첫 번째 거로 돌아가 보면은 얘를 닫았을 때 이제 얘네 둘이 불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근데 보니까 얘를 통과시키면은 그럼 얘가 통과돼서 알아서 들어오죠. 그러면은 당연히 얘가 NP로 막아줘야겠죠. 둘 중 하나는 역방향이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자, X는 P형 반도체이다. P형 맞고요. S1이 닫혀있고 S2가 열려있을 때 이 상황일 때 D3는 역방향. 빛이 안 나오니까 역방향 맞죠. 네, 기억은 뭔가 S1을 열고요. 얘를 B에 연결했대요. 그럼 이렇게 갔을 때 PN 통과하고 이렇게 가서 PN 통과하죠. 그래서 3, 4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D1 통과하는데 여기서 D2를 통과하지 못하죠. 그럼 아예 흐르지 않으니까 3, 4만 열립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D급. 자, 그림은 동일 직선상에서 같은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 A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그 다음에 속력 각각 시간 t0, 2t0일 때 0이고, 그 다음에 만나는 순간의 속력이 얼마겠는가. 위치 시간 그래프니까 속도 시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일단은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속도죠. 그럼 시간 t가 0일 때 b가 더 속력이 더 빠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다가 둘 다 점점 느려지다가 0이 되고 그 다음 다시 빨라지죠. 가속도가 마이너스고요. 그러면은 좀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b가 속력이 더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갈 겁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가 같으니까 a도 똑같은 기울기로 똑같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될 거고요. 그 시간이 여기가 t0, 여기가 2t0입니다. 시간 속력이 0이 되는 순간. 그러면 삼각형이 지금 닮음이죠. 1대 2니까 당연히 1대 2겠죠. 그럼 여기가 v면 여기는 2v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 보니까 0부터 2t0까지 이동한 거리가 2d0예요. 2d만큼 움직였죠. 그럼 요 삼각형 넓이가 2d가 되고요. 그럼 요 조그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d가 되겠죠. 4대 1이니까 넓이가. 그러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vt0가 d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 a는 t0분의 v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속력이 같아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 요 시간이 얼마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네, 위치가 같아지는 시간이죠. 위치가 같아지는 시간, 그 충돌하는데 걸리는 시간 생각해보면은, 그냥 넓이 구하면 되겠죠. 변이 위치씩 세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a 먼저 해보면은, a는 v0 t 더하기 a가 v t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a에다가 t 제곱이고, a 처음 위치가 0이 아니었죠. 여기 위치는 2분의 1d만큼 빼야겠죠. 그럼 2분의 7d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t0라는 시간 동안 a는 여기서 2분의 1d만큼 움직였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그 이동거리가 2분의 1d니까 그럼 여기가 2분의 7d여야겠죠. 그래서 2분의 7d가 a의 변위입니다. b의 변위가 얼마냐면은 얘는 처음 위치가 0이었죠. 0 해주고 그 다음에 얘는 속력이 2vt죠. 마이너스 2분의 1 at 제곱이고 얘 둘이 서로 같을 겁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사라지죠. 그러면은 2분의 7d가 vt가 되고 t는 2분의 7t0입니다. 여기가 3.5t겠네요. 3.5t0가 되겠죠. 그럼 3.5t0가 될 때 그때까지 이제 속력 변화량 한번 보면은 가속도가 t0만큼 변할 때마다 v만큼 변하죠. 그러면은 0에서부터 기준점을 잡아보면은 2t0에서 3.5t0니까 1.5t0 지났죠. 그럼 당연히 속력 변화량은 1.5v가 될 거고 얘는 t0에서 3.5t0니까 여기가 2.5t0죠. 2.5t0니까 당연히 속력 변화량은 2.5v겠죠. 0에서 2.5만큼 변한 거죠. 그래서 b분의 a죠. 이렇게 나눠버리면은 5분의 5로 나누면 3, 5로 나누면 2, 5로 나누면 5, 그러면은 3분의 5가 되겠네요. 답은 3분의 5. 자,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도선 ABC가 고정되어 있고 B는 세기가 I0인 전류, 화살표 방향, AC에는 세기가 둘 다 I만큼 세기가 흐르고요. 그 다음에 PQR 딱 찍었을 때 이렇게 나오고 자기장 색이 알려졌습니다. 일단은 0 되는 것부터 찾아보면 Q가 0이죠. 여기서 0입니다. 그럼 B가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서 나올 텐데 근데 여기서 들어가는 거 있는데 얘를 나오게 만들어서 0을 만들어줘야겠죠. 얘를 나오게 하는 방법은 A도 나오고 C도 나오게 하면 됩니다.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아니면 A는 들어가도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은 거리가 3대 2죠. 그럼 둘이 싸우면 당연히 C가 이기겠죠. 그래서 C가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A가 뭐든 상관없이. 그래서 둘 다 나오거나 아니면은 둘 다 나오거나 아니면 C만 나오거나 둘 중 하나인데 근데 보면은 만약에 둘 다 나온다고 생각해 볼게요. 둘 다 나오면 여기서 0이 될 수 있는데 근데 P에서도 0이 돼야겠죠. 왜냐면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나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나 그거 똑같죠. 그럼 여기서 0이면 얘도 무조건 0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P에서는 0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가 틀린 거죠. 그래서 얘는 나오고 들어가고, 근데 얘는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C의 흐른 전류의 방향은 요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X가 맞고요. 그 다음에 계산 한번 해보면은 여기서 0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요 길이를 따져주면은 루트 2분의 1 D죠. 여기가 D니까, 한 칸이 D니까 얘는 루트 2분의 1 D입니다. 그래서 A에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D분의 루트 2 I 제로, 그 다음에 B에 의한 게 이렇게 되고, A에 의한 거는 3D분의 I 이걸로 들어가고요. C에 의한 거는 나오는데 2D분의 I죠. 둘이 합치면은 나오는 걸로 6D분의 I가 되겠죠. 그래서 얘랑 얘랑 합쳐주면은 그게 0 나와야 되니까 루트 2 I 제로가 6분의 I입니다. 그래서 I는 6루트 2 I 제로입니다. 4루트 2가 아니라 6루트 2죠. 그 다음에 기억은 비제로이다. 여기 자기장 3개 줘야 되는데 얘랑 관계식을 하나 먼저 구해야겠죠. P에서 보면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 밑에 부호만 바뀌었죠. 3, 2였는데 2, 3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은 둘이 합쳐봤자 어차피 3개는 똑같이 6D분의 I가 될 거고 방향만 들어가는 걸로 바뀌겠죠. 그래서 둘이 합쳐주면은 D분의 루트 2 I 제로 더하기 6D분의 I 한 게 B 제로인데 I가 6루트 2였죠. 그러면 6, 6 사라지니까 2루트 2 I 제로 나누기 D가 B 제로입니다. 요 식을 하나 얻어요. 그 다음에 R에서 한번 따져볼게요. R에서 따지면은 이제 B에 의한 거 어차피 거리 똑같죠. 그래서 세 개도 똑같아요. 방향만 바뀌었습니다. 방향만 루트 2 I 제로에다가 D가 되고요. A에 의한 거는 두 칸이죠. 2D분의 I 해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C는 나오는 걸로 그냥 D분의 I가 되겠네요. 그럼 둘이 합치면은 2D분의 I로 나올 거고 얘랑 얘랑 더해주면 되는데 D분의 루트 2 I 제로 더하기 2D분의 I 제로가 6루트 2 I 제로였죠. 이렇게 하려면 3이고 그러면은 4루트 2 I 제로분의 D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2루트 2 I 제로가 B였으니까 4루트 2는 2B 제로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 그림은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기체 ABCD 한 바퀴 돌고 있고 부피 온도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부피가 일정한 거, 온도가 일정한 거, 그 다음에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열량입니다. 그럼 여기가 Q 값이고요. W랑 델타 E 써주면 되겠죠. A에서 B로 갈 때 부피가 그대로고요. 온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흡수해야 할 거고요. 근데 부피 그대로니까 W가 0입니다. 그럼 당연히 CD 과정도 W가 0이고요. 근데 마침 너무 운이 좋게도 여기가 온도 그대로고 여기도 온도 그대로니까 온도 변화 없습니다.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량도 없겠죠. 여기는 여기가 0입니다. 간단하게 풀리죠. 그럼 여기가 둘이 합쳐서 W랑 델타 E 합쳐서 Q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 2Q고요. 내부 에너지 한 바퀴 돌았을 때 변화량 0이어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Q입니다. 그럼 여기가 0이니까 여기는 자동으로 마이너스 2Q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EQ 맞습니다. 기체 압력은 B에서가 D에서보다 크다. 당연히 온도 그대로 두고 부피를 증가시켰어요. 그 다음에 그럼 당연히 압력이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부피 그대로 두고 온도를 또 떨어뜨렸어요. 그럼 당연히 압력 또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압력은 B가 클 겁니다. B에서가 D에서보다 큽니다. 아니면은 바꿀 수 있어야겠죠. PV 그래프 다이어그램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해보면 A에서 B로 갈 때 부피 그대로고요. 온도만 증가했죠. 부피 그대로고 온도가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등운선을 이렇게 두 개 그리고 A에서 B로 이렇게 올라가야겠죠.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갈 때는 온도가 그대로예요. 같은 등운선에 있고 부피만 증가했으니까 이렇게 가겠죠. 그럼 당연히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갈 겁니다. 압력은 B가 D보다 무조건 더 크죠. 열기관의 열효율은 BC 과정은 등온 팽창이죠. 그럼 당연히 열을 흡수할 거고 그 다음에 DA는 당연히 방출하겠죠. 여기서 등온 압축이니까. 그러면 흡수한 열량이 5Q 제로고요. 그 다음에 방출한 열량이 3Q니까 사용한 거는 2Q겠죠. 5Q만큼 흡수해서 2Q만큼 썼습니다. 그러면은 5분의 2니까 0.4입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 그림과 같이 두 변의 길이가 각각 2D, 3D인 직사각형 금속고리 XY 평면에서 플러스 X로 등속도 운동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 영역 1, 2, 3, 4가 있고 유도 전류 세기 방향을 다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1에서 자기장 방향 색이 알려줬고,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가 4에서가 2에서의 1.5배래요. 4랑 2랑 비교하니까 4가 2에서 1.5배니까 얘가 2B면 얘는 3B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기장의 세기는 1에서가 2에서가 작다. 일단 조건이 있으니까 한번 쭉 그려볼게요. 먼저 P가 1.5D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 요런 식으로 있을 때죠. 그래서 요렇게 있을 겁니다. 그때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지금 얘랑 요 라인이랑 지금 요 라인이랑 두 개 싸웠을 때 둘이 똑같다는 거죠. 그럼 얘는 지금 나오는 방향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니까 나오지 말라고 들어가게 만들 겁니다. 전류 이렇게 흐를 거고. 그러면 당연히 나오는 만큼 들어가야겠죠. 뭐 할 필요 없이 그냥 사실 그냥 들어가는 방향일 거고. 근데 얘는 두 칸이고요. 한 칸, 두 칸이고 얘는 한 칸이죠. 한 칸이 두 개 칸을 다 상당하고 있으니까 얘는 자기장의 세기가 2배여야겠죠. 그래야 자기선속이 2배가 되겠죠. 그 다음에 2.5D에 있을 때 얘를 지우고 2.5D면은 여기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따져주면은 뒤에를 먼저 보면은 얘랑 어차피 방금 똑같다는 걸 구했죠. 얘가 사라지는 만큼 얘가 사라지죠. 그래서 나오는 거 사라지는 만큼 들어가는 게 똑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차피 얘는 볼 필요 없어요. 뒷부분 볼 필요 없고 앞부분만 보면 돼요. 그때 여기서 여기 요 라인에 의해서 지금 들어가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죠. 들어가는 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나오라게 만들겠죠.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를 겁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전류가 마이너스와 이렇게 흘러야 돼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반대로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여기가 당연히 나와야겠죠. 당연히 나오는 방향일 거고. 그럼 나오지 말라고 들어가게 하려고 이렇게 흐르는 거겠죠. 둘이 싸웠을 때 그게 얘가 이긴 거죠. 당연히 길이도 길고 자기장도 아마 더 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그 다음에 또 그려보면 3.5D입니다. 3.5D는 요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라인까지 있겠죠. 1.5부터 3.5까지. 마찬가지로 뒷부분은 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랑 여기랑 똑같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때 여기 라인을 한번 보면은 그때도 전류가 요렇게 흐릅니다. 근데 여기 아까 나오는 걸로 2B였죠. 그럼 나오지 말라고 들어가고 해서 이렇게 흐를 거고. 근데 문제는 전류의 세기가 약해졌어요. 아까는 조금 셌는데 조금 약해졌습니다. 만약에 영역 4에서 나오는 방향이면 나오는 게 더 생기니까 나오지 말라고 들어가게 해서 전류 이렇게 흘러서 더 세졌을 거예요. 근데 약해졌다는 뜻은 얘가 반대겠죠. 얘보다 뭔가 더 세게 된 겁니다. 2B0보다 3B가 더 큰 거겠죠.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는 1에서가 2에서가 작다. 지금 얘 보면은 지금 마지막에 요거죠. 2B0에서 3B로 바뀌었고 들어가는 거 그대로예요. 지금 봤을 때 전류의 세기가 더 약해졌죠. 약해졌다는 건 지금 자기장의 세기가 얘가 더 세졌다는 뜻이겠죠. 얘가 조금 더 영향력을 가하니까 그래서 얘가 위쪽 방향으로 더 센 전류를 만들어내서 전류가 약해진 겁니다. 그러면은 2B0보다는 3B가 더 큰 거예요. 그럼 B0가 1.5B보다 작다. 요런 식이 나오죠. 근데 2의 자기장의 세기는 2B예요.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니까 당연히 1에서가 2에서보다 작습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3과 4에서가 서로 같다. 3과 4는 서로 같죠. P의 위치가 5.5D일 때 P의 세기가 I0이다. 5.5D는 요 라인에 있겠죠. 이렇게 있고 3.5부터 5.5까지 요렇게 요 모양으로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세 번째 거에서 다시 계산을 조금 해보면은 자기장이 2B고 길이가 2개였죠. 그래서 4B가 될 거고 그게 전류를 이렇게 흐르게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3B가 반대로 위로 흐르게 하죠. 그래서 서로 반대로 돼서 그게 합쳐서 그게 I0죠. 그러니까 B0만큼 변화할 때 I0만큼 흐른다는 뜻입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서 나오는 것도 똑같이 사라지는 거나 생기는 거나 그 세기는 똑같죠. 방향만 반대일 뿐이겠죠. 그래서 IP 세기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냥 얘 보면 그대로 나와요.
왜냐면은 어차피 뒷부분은 요 사각형을 봤을 때 3.5D에 있을 때 뒷부분은 어차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때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자, 그리고 가와 같이 실로 연결된 물체 A에서 D가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가에서 빈명과 나라는 실 P가 끊어지고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가속도 크기가 5분의 2G, 얘가 3분의 1G입니다. 그 다음에 AD의 질량이 각각 5mm이고 질량이 서로 같대요. 그러면은 빗면이니까 중력의 빗면 방향 성분을 따졌을 때 그걸 우리가 F라고 해봅시다. 그럼 B에 작용하는 게 F면은 C도 당연히 F겠죠. 빗면의 중력의 빗면 방향 성분. 그러면 여기서 그냥 가속도 바로 구해버릴 수가 있겠죠. 먼저 여기서 첫 번째 거 해보면은 5분의 2G는 A는 M분의 F니까 B 질량 B라고 하면은 5M 더하기 B분의 5mg-f가 되겠죠. 이쪽으로 F가 있을 거고 얘도 이쪽으로 F가 있겠죠. 또 해보면은 3분의 1g는 A는 m분의 F니까 m 더하기 B 분의 mg 더하기 F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좀 식을 정리해볼까요? 이렇게 곱해버리면은 2mg 더하기 2bg가 5mg 빼기 F니까 2bg는 3mg-f, 얘는 3분의 1mg 더하기 3분의 1bg는 mg 더하기 f가 돼서 3분의 1bg는 3분의 2mg 플러스 f입니다. 얘랑 얘랑 더해버릴까요? 그러면은 3분의 6, 7bg는 여기가 5분의 2군요. 요거랑 요거랑 곱한 거니까 2mg에다가 5분의 2bg 그 다음에 여기 분자는 그대로 놔두고요. 그냥 그대로 더해봅시다. 그러면은 15가 되죠? 15분의 6에다가 5니까 11. BG는 3, 3, 9, 10, 11. 3분의 11 mg가 되겠습니다. 11, 11 빼고 GG 빼면은 B는 3으로 곱해주면은 5가 돼서 5m입니다. 그래서 얘 질량이 5m, 얘도 5m이고요. 그럼 여기 전체 가속도 다시 구해보면은 총 질량이 5, 3, 15, 16이죠? 16m에다가 이쪽으로 OMG, MG 그 다음에 이쪽으로 F를 구해야겠네요. 그다음 F를 집어넣으면 M 집어넣으면은 6M분의 MG 더하기 F입니다. 근데 3분의 1 나와야 되니까 얘가 2mg 나와야겠죠? 그럼 F는 mg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mg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5, 1, 1, 1이니까 2mg가 되겠네요. 그래서 전체 가속도가 8분의 1g입니다. 그러면 D를 봤을 때 얘 가속도가 위쪽으로 8분의 1g 나와야 돼요. 근데 밑으로 중력이 mg입니다. 알짜임이 8분의 1mg 나와야 되니까 얘는 8분의 9mg만큼 당겨야겠죠. 그래 위쪽으로 8분의 1이 되죠. 그럼 요 실에 달리는 장력이 8분의 9입니다. 그러면은 얘에서 다시 가속도 구해보면은 얘는 8분의 1g는 질량은 5m, 그 다음에 F가 mg고요. 그 다음에 장력이 8분의 9mg, 그 다음에 위쪽으로 장력 P가 있죠. 근데 전체 가속도가 P니까 P에서 빼줘야겠네요. P에서 마이너스 mg 마이너스 8분의 9mg 그러면은 8분의 17mg가 되겠죠. 그러면은 8분의 5mg는 P 마이너스 8분의 17mg입니다. P는 8분의 22mg가 되고요. 그러면은 2로 나누면 11에 4네요. 그럼 4분의 11mg. 답은 4분의 11mg가 되겠죠. 자, 그림과 같이 빗면의 높이가 15h인 지점에 질량이 m인 물체 A를 가만히 놓고요. 그 다음에 A는 빗면의 마찰 구간 1을 등속도로 지나고 그 다음에 9h인 평면 위에서 정지해 있던 질량이 2m짜리 얘는 m, 얘는 2m짜리 물체 B와 충돌하고 정지한답니다. 그러니까 운동량이 아예 옮겨가 버린 거죠. 그 다음에 B는 충돌 후 빗면의 마찰 구간 2를 등속도로 또 지나고요. 또 등속도고. 그 다음에 PQ, RS 각각 양끝점. P랑 S의 높이가 EH, H. 그 다음에 QR의 높이가 같대요. 요렇게 되겠죠? Q랑 R의 높이가 같고.
그 다음에 2에서 손실되는 B의 역학적 에너지는 1에서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의 2배입니다. 그럼 여기가 여기서 E라고 할 수 있겠죠?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를. 그 다음에 생각을 조금 해보면 어차피 등속도 운동을 했고, 그러면은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는 그 높이 차에 해당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될 거고, 근데 마침 질량이 1대2인데 손실된 에너지도 1대2니까 그럼 여기 높이 차가 같을 겁니다. 여기가 D면요, 여기도 D일 거예요. 그러면은 mgd만큼 손실되고 emgd만큼 손실되겠죠? 그래서 1대2죠. 그 다음에 P에서 A의 운동 에너지와 S에서 B의 운동 에너지가 서로 같대요. 그럼 여기가 EK면은 여기도 EK라고 해봅시다. 그럼 등속도 운동했으니까 어차피 여기도 EK가 될 거고 여기도 어차피 EK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먼저 A 맨 처음부터 해보면은 M15mgh가 있었고 얘가 EMG 라지 H,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EK죠. 요 지점에 도달했을 때, 그 다음에 마찰관 통과했을 때 요 지점을 한번 보면은 얘가 그대로 E만큼 손실되고, 그 다음에 여기 높이를 잘 모르겠네요. 그럼 넘어갑시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볼게요. 얘 속력을 우리가 여기서 V라고 해봅시다. 그럼 B가 충돌 직전의 속력이 V면 그 다음에 충돌 직후 B의 속력은 2분의 V가 되겠죠.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여기다가 V의 속력으로 간다고 하면은 운동량 MV죠. 충돌 후에 A 멈춰 있으니까 운동량 MV 그대로 가려면 질량 2M이니까 2분의 V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손실되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 9mgh,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그다음에 B를 보면은 B는 9mgh만큼 있었고 더하기 2분의 1, 아니지 18이죠. 18mgh죠. 9h에다가 질량 2m이니까 더하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2m에다가 4분의 v 제곱입니다.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마찰 구간에서 이만큼 손실되고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 2mgh 더하기 운동 에너지 2k입니다. 얘 쓰고 보니까 얘랑 같아요. 그러면은 요만큼이 15mgh겠죠? 그럼 식 살짝 이장해 보면은 3mgh 더하기 4분의 1 mv 제곱이 2입니다. 요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요 두 개를 연립했으니까 이렇게 연립하면은 9mgh 옆으로 넘기면은 15에서 9 빼면은 6mgh죠. 그 다음에 E는 이거 절반으로 나눠버리면은 2분의 3mgh 더하기 8분의 1 mv 제곱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이죠. 여기까지 해서 그럼 식 정리하면은 2분의 12니까 그러면 2분의 9mgh는 8분의 4니까 8분의 5 mv 제곱이고요. 간단하게 하면은 9mgh가 4분의 5 mv 제곱입니다. 이런 식이 하나 또 나옵니다. 그러면 2를 다시 구할 수 있죠. 얘랑 둘이 연립하면 되겠죠. 4분의 5가 9니까 4분의 1은 5분의 9겠죠. 그러면은 3mgh 더하기 5분의 9mgh입니다. 그러면은 5, 3, 15에다가 15 더하기 9 하면은 24죠. 5분의 24 mgh가 2입니다. 여기서 우리 높이 D라고 했을 때 그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가 2mgd였죠. 그게 5분의 4 mgh, 5분의 24 mgh니까 mg 빼고 2로 나누면은 12니까 높이가 5분의 12h입니다. 요 높이도 5분의 12h예요. 높이 둘이 같죠? 그럼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게 여기가 2h고 여기는 2h에서 5분의 12h를 뺀 거죠. 그게 요 높이가 될 거고 얘의 관점에서 보면은 h에서 5분의 12h만큼 더 올라간 거죠. 그러면은 2h에서 5분의 12h 뺀 거랑 h에서 5분의 12h 더한 게 같겠죠? 그럼 h는 5분의 24h입니다. 답은 5분의 24h. 그림 가와 같이 x축상엔 점전화 ABC가 각각 x는 마이너스 t, x는 c에 고정되어 있고요.
나는 가에서 C의 위치를 마이너스 XC로 옮겼더니 이렇게 모양이 됐고, 그 다음에 A, B가 전화량의 크기가 같대요. 지금 거리도 같고 크기도 같습니다. 그럼 둘이 대칭일 거고, 다는 가나에서 P의 위치를 막 옮겨가면서 X는 0에서 D 사이에서 P에 작용한 전기력 FP를 구한 겁니다. 얘를 보니까 지금 부호가 일단 확실한 것, 가장 확실한 것부터 차례차례 하면은 지금 P가 D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지금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러면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지금 플러스 방향으로 힘이 엄청나게 세진다는 뜻입니다. 결국 얘는 B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B의 부호를 알 수 있어요. 그럼 가까이 갈수록 오른쪽으로 힘 작용해야 하려면은 B의 부는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가까이 가면 무조건 가까이 가는 놈이 이기죠.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근데 얘를 보면은 A랑 B랑 한번 생각해 보면은 A랑 B에 의해서 그래프가 아마 요렇게 그려지거나 요렇게 그려지거나요. 왜냐하면 좌우 대칭이고, 그래서 정 가운데 장기력이 0이거나 아니면 둘이 합쳐서 이렇게 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그 그래프가 C가 합쳐진 게 이렇게 둘이 섞여 있어요. 뭐가 가고 뭐가 난지 모르겠는데, 근데 보니까 지금 여기 정 가운데서 0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만약에 A, B 합친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면,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음전하였다면 여기서 가운데서 0이었을 건데, C가 들어가는데도 0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가든 나든 서로 상관없죠. 어차피 둘 다 전화가 3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A가 음전화가 아니라 양전화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음전화라면 A, B만으로 이미 0이 되어서 C를 추가했을 때 0이 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B, A가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래프가 아마 이렇게 그려지겠죠? 좌우 대칭으로 A, B, A에서 이렇게 그려질 텐데, 지금 보니까 지금 그래프가 좀 쏠려 있죠? 그래프가 지금 좌우 대칭이 아니라 지금 오른쪽으로 쏠려 있어요. 지금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얘도 내려갔다가 올라오죠. 최하점이 여기 오른쪽으로 0이 아니라 살짝 오른쪽으로 다 쏠려 있기 때문에 지금 전하량이 이쪽이 더 큰 겁니다. 이쪽이 더 커서 그래서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쏠린 거죠. 그러면 부호를 플러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거 플러스니까 두 개 합쳐서, 그러니까 얘네 둘이 합치면 좌우 대칭인데 얘가 플러스 여기 싹 섞이니까 얘가 전하량이 약해진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섞이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얘가 세지니까 오른쪽으로 밀린 거죠. 또 반대로 여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플러스 플러스니까 합쳐지니까 저기가 세졌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오른쪽으로 쏠리겠죠. 그래서 C가 플러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상태에서 그래프를 하나 추가해 본다면 P에 의한 그래프를 하나, P에 작용하는 그래프를 하나 더 C에 의한 그래프를 하나 추가해 본다면 P에 작용하는 그래프를 보면 왼쪽 방향이죠. 그래서 요 그래프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A, B가 요 그래프, C가 요 그래프니까 두 개 합치면 얘가 아래로 내려가겠죠. 아래로 살짝 내려가는 그래프 나올 거고, 얘는 오른쪽으로 밀어내니까 요 그래프가 추가가 돼요. 요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요 그래프 오른쪽으로 밀어내는 요 그래프 추가되니까 얘는 위로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아마 중심에서 하나 위로 올라오고 하나 아래로 내려간 거. 그래서 뭐가 가고 뭐가 난지 알 수 있겠죠? 얘가 가는 내려가야겠죠? 그럼 얘가 가이고요. 얘가 나인 겁니다. 그 다음에 기억 전화량의 크기는 A가 C보다 작다. 지금 가에서 보면은 정 가운데서 전기력이 0이죠. 여기서 A가 밀고요. 그 다음에 B가 당기고 있고 C가 밀어내고 있죠. 그래서 합쳐서 0이란 뜻인데, 그럼 C는 A, B 합친 것과 같겠죠? 그래서 전기력의 크기가 C가 더 커요. A보다 C가 더 크고, 근데 거리도 C가 더 멀리 있어요. 거리도 C가 더 멀리 있고 전기력도 C가 더 크다는 건 전하량이 C가 A보다 훨씬 크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A가 C보다 작다가 맞아요. 거리도 멀고 전기력도 세네. 그럼 당연히 전하량이 얘가 더 커야겠죠. 그다음에 다의 기억은 나의 P에 작용한 전기력이다. 기억은 가죠. 나가 아니라. 그다음에 P가 X는 X0에 있을 때 A와 B로부터 받은 전기력의 크기는 6N보다 작다. 지금 나에서 보면은 정 가운데서 전기력이 8N입니다. 얘 보면은 A가 밀고 B가 당기고 있고 C가 밀고 있죠. 이거 세 개 다 합쳐서 8이란 뜻이에요. 근데 보면은 얘네 둘은 크기가 같죠. 그 다음에
A, B, C 다 합쳐서 8N이에요. 근데 얘 보니까 여기는 요 C랑 여기는 요 C랑 똑같죠. 여기는 AB랑 여기는 AB랑 똑같아요. 방향만 반대지 서로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A가 밀고 있었고 B가 당기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C가 밀어내고 있었죠.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합친 게 이제 여기 가운데서 0 다 합쳐서 0 나온 거였고, 그러면은 얘랑 얘랑 크기가 같다는 뜻이고, 그럼 반대로 얘랑 얘랑 어차피 똑같고 좌우 대칭 그대로 있고 C, A, B 위치 그대로 있고 C 위치만 반대로 대칭으로 이동시켰으니까 얘 크기랑 얘 크기가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크기가 똑같다는 뜻이겠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또 마찬가지로 얘랑 얘랑 같으니까, 그러면은 이거 두 개 합쳐서 8이면 얘가 4N, 얘가 4N이라는 뜻이겠죠. A, B 합쳐서 4N, C 혼자서 4N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근데 이건 0에 있을 때고, 이 상태에서 X0로 한번 가볼게요. 근데 합쳐서 10입니다. 일단 생각해보면은 여기서 C가 4N으로 오른쪽으로 밀어요. 근데 거리가 여기 있을 때 4N이지 여기로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 C가 여기 있을 때가 4N이지 이렇게 멀어지면 4N보다 작아지겠죠. 얼마인지는 몰라도 4보다는 작아질 겁니다. 근데 A, B 합친 거는 뭔진 몰라도 이 두 개 합쳐가지고 10보다 커져야 돼요. 근데 얘가 C가 4보다 작습니다. 그럼 A, B 합친 거는 무조건 6보다 커야겠죠. 그래야 둘이 합쳐서 10이 나오겠죠. C가 4보다 작은 건 확실하고 A, B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요 세 개 다 합친 거, 요 두 개 다 합친 게 10이 나오려면 4보다 작은 것보다 거랑 6보다 큰 거 더해야겠죠. 그래서 A와 B로부터 받는 전기력은 6보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 맞겠죠.